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과서에서는 단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는 고려의 만주 통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과서에서는 분명히 만주를 이제 고려가 통치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왜 그렇게 됐는가를 살펴보면 1233년부터 1270년 사이에 만주에 있던 고려인들이 원나라로 항복을 합니다. 그런 이후에 공민왕 때 만주를 회복했는데 그 회복한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려가 만주를 통치했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이성계가 고려 장군일 때 여행과 심양을 평양한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디 가르칩니까? 그래서 오늘은 고려가 만주를 통치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현재 교과서입니다. 압록강에서 이 천지장성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만주는 여진들이 살고 우리는 이제 한민족이 사는 말하자면 고려인들은 만주를 통치하지 않았다. 예, 그러고 조선 팔도도 다 못 미치는 걸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고려사를 읽다 보니까 아주 깜짝 놀랄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환성으로 갈 수 있고, 북쪽으로는 동령부가 있고, 서쪽으로는 해로 가고, 남쪽으로는 압록을 간다. 거기에는 적들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그 지도로 보면은 지금 이 압록강 북쪽에 동령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압록강 북쪽에 동쪽으로는 황성이 있고 서쪽으로는 바다다. 이게 우리 현재의 역사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압록강 북쪽에 황성이 있다. 이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록이 있다면 이게 우연히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제가 근데 이제 만주가 언제 일었느냐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1233년부터 이제 원나라 땅이 되는데, 이제, 이성계의 아버지가 이제 천으로서 쌍성 총관부를 탈환했다는데, 지금 쌍성 총관부는 우리 국사에서 보면 한운 있는 대로 이제 이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려서 사실 공민왕 5년조에 보면 지금 아까 말씀대로 동쪽은 황성이고 북쪽은 동령부고 서쪽은 바다고 남쪽은 압록강이다. 적의 종족이 없어졌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양과 심양은 본래 고려 땅이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고려사를 보니까 고려사에는 이렇게 천령에서 그 왕경까지는 300리뿐이 안 된다. 그 압록강 북쪽에 보니까 천령이 있어요. 그럼 천령에서 300리면은 지금 어디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양과 무순이 있는데 고려왕을 심양왕이라고 했으니까 혹시 심양이 왕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고리장성의 대학을 우리는 지금 이 신해주인대에서 원산으로 가는 장성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그 지역에 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압록강 북쪽에 심양과 왕경과 해성과 이성계 장군이 평정한 그 지역에는 이제 만주에 장성이 있는데 장성
예, 끄트머리로 보면 송영이라는 지명이 있더라고요. 그게 분명히 송영 동쪽으로 이제 장성을 구축했다라고 했는데 송영이 있어요. 그러면 요 장성을 원래 있던 장성을 아마 고리가 더 증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송영이 여기 있고 공민왕 때 수복한 지역이 만주에 있다면 만주에서 우리가 고리 있던 걸 찾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주에 언제 이렇게 잃어버렸는가 했더니 이렇게 원사에 보면은 구주가 이게 심양로에 속해 있습니다. 심양로. 지금 우리가 평안도에서 구주대첩, 강감사는 구주대첩을 얘기하는데 심양관할이에요. 그거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국민한테 회복한 걸 보면 심양이 압록강 북쪽에 고려 왕성이 있다면 그 심양이 서경으로 본다면은 이 지금 이 심양 근처에 있던 고려인들이 말하자면 원나라로 항복했다는 것이 1233년부터 1270년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심양 근처에 이제 말하자면 원나라에 항복했는데 화주 이북 땅을 한다는데 화주가 쌍성이 되거든요. 화주가 쌍성 총가부 있는 데입니다. 그럼 하름이 있는 지역의 북쪽 땅을 그 원나라에 항복했다. 그리고 이제 70년대 1370년대에 또 여기에 이제 심양 이게 동령부 있는 이 지역의 일부 또 원나라로 또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나라인데 원나라 가기 전에는 이게 뭐 분명히 고리 땅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구주대첩을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공민왕 때 그 회복한 지역이 압록강 북쪽에 있다고 그러는데 철령에서 남쪽에 말하자면 왕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이제 여기가 장춘입니다. 여기가 이제 쌍성이고 요 밑에가 이제 장춘, 요게 장춘입니다. 근데 요 장춘에서 40몇 킬로 가면 이게 구태라고 있습니다. 근데 구태라고 되지만은 구태, 구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구이라고 읽으면은 구 플러스 이는 귀가 되죠. 그 구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태 지역에 있는 지역이 신라 때 신라 땅이에요. 여기 만주원류고 건구에 보면은 요 길림에서 광녕, 요 장춘에서 동쪽에 있는 길림에서 지금 심양 서남 쪽에 있는 광녕이 동쪽이 신라다. 여기가 신라 땅이라는 거죠. 신라 땅을 고리가 통치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흥화증이 어디다 얘기다 뭐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구태에 있는 지역에 석천이라는 대천이 있는데 그 석천이라고 하면 석천 석가 지금 석천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남쪽에 여기 보면 요 남쪽에 요게 지금 흥화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도에다가 구주대첩을 얘기하는데 지금 구주대첩의 구주가 강감찬이 구주대첩에 이겼다고 그러는데 이 구주를 심양관할이다 그러면 여기 심양이거든. 여기가 구주고 그러면 여기에 심양관할이면 여기에 관할이 맞지 않느냐. 네. 지금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지금 그 윤관장과 오연청 장군이
여진 정보를 하러 떠날 때에 그 떠난 직결을 해가지고 떠난 것이 장춘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국여지 성남을 아무리 뒤져도 장춘이라는 지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성계가 공민왕때 회복한 이 지역에는 장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춘에서 오연청 장군이나 유건 장군은 장춘에서 떠났고 강감찬은 구주 대첩을 했고, 예, 또 그 천리장성상은 송영 동쪽, 이게 다 같은 지역에서 지명이 나오고, 그리고 고려왕은 심양왕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다 같은 지역이다. 그럼 고려가 만주로 것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예. 지금 이제 이렇게 장춘에서 구주가 있고 흥화진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쌍성이 화주를 쌍성으로 만들었다는, 그러니까 쌍성 총각 우리는 지금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쌍성이라는 지명이 현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이게 구위로 해가지고 지금 장춘위에 있고 흥화진도 있고 심양도 있고 여양도 있고 송영도 있다. 이게 고리강령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관 장군이 공엄진을 확보했는데 공엄집이라는 지명은 없는데 공심집이라는 지명이 쌍성에서 동쪽으로 여기 가면 지금 공심집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혹시 저게 공엄진이 아닐까,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이 쌍성 총관부 화조목으로 있었고, 이성계 장군이 요양과 심령을 평정하는 기록이 있고, 아까 얘기한 그 압록강 북쪽에 동령부가 있고 왕성이 있고 뭐 이렇게 기록을 와서 만주가 고리 땅인 분명한 것 같은데, 지금 요 끝에 보니까 이거 금복계라는 집, 요거 금주, 복주, 계주, 해주 이렇게 해서 금복계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 이제 그 고리사에 나옵니다. 근데 분명히 이게 1970년 공민왕 19년에 그 요양과 심양과 평양 기록이 있습니다. 그 요시은 본래 고리 땅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금복계, 그러니까 지금은 요동반도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역사에서 사라진 것이 1370년, 참 뭐 그래봐야 지금 700년 조금 넘죠. 근데 저는 여기에 이제 그 내용입니다. 여기 이 지역을 다스리는, 금복계를 다스리는 유익이라는 사람이, 여기가 고리 땅 맞는데 내가 명나라로 가고 싶다. 근데 내가 그냥 가면은 나를 그 명나라 내지로 이동시킬 그런 염려가 있어서 나 고려정부에다가 요청을 하는데, 이거 나 명나라로 가는데 얘기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 고려정부에서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71년 4월에 명나라에서 이 금복계를 우리가 접수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지도는 이게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명나라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1579년에 만든 지도인데, 저는 건주 여진에서 우리는 만주에서 일어났다고 분명히 청사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진은 이제 만주에서 일어나가지고 본토로 이렇게 중국 본토로 이렇게 들어갔다, 진화 본토로 들어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요 지도, 이게 지금 명나라에서 만든 지도인데 여기에 만주에
건주가 없어요. 이 지도에는 분명히 여기 지금 산해관인데 산해관 북쪽에 건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주 여진이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게 서여진이라면 동여진과 합세를 해가지고 만주에서 말하자면 진화 쪽으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근데 제가 이 지금 저 명나라 지도를 제가 보기 시작한 것은 명나라 패망 직전에 그 조선한테 청나라를 물리치라고 원군을 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원군을 청해서 우리나라에서 갔습니다. 군사가 강홍립, 김경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군대가 가가지고 항복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관심이 왜 있냐면 저한테 12대조가 그 전쟁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뭐라고 우리 책에 나오냐면 심화전역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심화전역을 검색을 하면은 만주에서 전쟁을 한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주가 있다는 이 지역을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건주 남쪽에 지금 그 산해관 바로 서쪽에 심화라는 지명이 있더라고요. 바로 심화전역이거든요. 심화에서 전투를 했다는 얘기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 건주인들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조선인들이 가가지고 조선병사들이 가가지고 전투를 하다가 아니 여기서 이 뒤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도가도 못해요. 모두 다 자살을 하거나 항복하거나 둘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복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심화전역을 다시 보듯이 만주에는 여기는 건주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신라에서 다스리다가 고구려로 다스리는데 이 심양이 고구려왕을 심양왕이라고 했다. 고려왕을 심양왕이라고 했다. 라는 기록으로 봐서 이 심양이 고려 서경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봐야지만 이게 답이 풀려. 예. 그 심양왕이라고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고려왕을 왜 심양왕이라고 했겠습니까? 심양을 통치하고 있으니까 심양왕이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심양은 서울로 본다면 천령에서 300리 뿐이 안 된다. 말이 맞죠. 그리고 고려 윤관하고 원청이 떠난 곳이 장춘이다. 그건 심양 바로 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감산에 구주대첩이 있고 쌍성충만부가 그러니까 여기가 다 고려 땅이었다 그런 얘기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왜 고려왕을 굳이 심양왕이라고 했을까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 역사에서는 비극입니다. 어떤 비극이냐? 소선영과 서희 장군은 담판을 했습니다. 고려에서는 군사리가 없지만은 그래서 서희가 나서서 담판하겠다 해서 담판을 했습니다. 소선영은 20만 군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담판을 하는데 그 담판장에서 무슨 말이 오가냐면은 소선영은 그랬다. 당신의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전부 다 우리 거란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놓으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서희 장군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국호를 고리로 한 것은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뜻이다.
땅을 가졌다고 아무리 하지만 우리는 고구려 정통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단판에서 고리가 이겼기 때문에 거란병이 물러간 거 아닙니까? 그 거란이 나중에 거란 병사가 원나라 병사가 될 수밖에 없죠. 서희와 거란의談判 내용을 그럼 원나라를 건국한 그 후예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고리를 유일하게 남겨놓고도 그 정통성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고리왕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하면서 심양왕이라고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지금 원나라 이후에는 우리는 고리로 이어지는 정통성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왜? 조선은 명나라로부터 조선과 한해라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달라서 조선을 선택해서 주음으로 해서 자주성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뭐 전통성에 대한 얘기도 단절돼 버린 거고 말았다고 봐야 됩니다. 분명히 고려왕을 심양왕이라고 한 것은 그냥 해본 말이 아니고 심양이 고리 서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이성계 장군이 그 요양하고 심양을 평정한 기록이 있는데 요동정벌을 하러 간다고 따랐던 군인들이 이제 위화도 회군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여기 압록강이고 요가 이제 위화도라고 얘기하는데 고리군사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회군을 했다고 그러는데 요게 요 지형이 지금 우리가 해볼 수 있을 만큼 어떤 문제가 있냐? 군인이 38,830명이고 소속위원이 11,634인이니까 즉 5만 군사입니다. 군사가. 그리고 말이 2만 필입니다. 그러면 50만 군사와 말 2만 필이 요 섬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습니다. 포기한다면 되죠. 그러나 말이 포기되어 있습니까? 사람 포기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위화도 면적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3,340평뿐이 안 되니까 한 평씩 차지하더라도 얼마를 차지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위화도를 했다는데 위화도가 여기 표시 아닙니까? 여기 이제 그런데 요양과 심양을 평정하고 언제 내버리냐 하는 거예요. 내버린 기록이 없잖아요. 아니 저 평정한 기록이 있는데 내버린 기록이 없다면 그거 어떻게? 분명히 지금 요 금복계 요동반도는 명나라에 갔다는 기록이 있지만은 요걸 내버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예? 근데 위화도 해군을 이 많은 물적 자원들이 여기 들어갈 수 없는데 지금 우리는 위화도 해군을 지금 이 지역에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만주를 신라가 통치했다는 기록을 청나라가 남길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왜? 만주가 신라 땅이라는 걸 남겨서 얻은 이득이 뭡니까? 대륙 전체가 청나라 땅인데 그런데 만주인들은 청나라에서는 만주원료고를 만들면서 길림과 광명 동쪽이 신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사에서 이미 해주 동쪽은 신라다. 그리고 고구려 평양성은 해주에서 서랍 쪽에 있다. 즉
광영 북쪽에 있는 해주에서 보면은 서남쪽이 말하자면 지금 천진 서쪽에 그 안평이라는 곳인데 거기 동황성이라는 그 동황성 근처에 평양성이 있다면은 요사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해주 동쪽에 신라라는 요사나 만주를 내서 길림, 광양 동쪽이 신라라는 기록이 맞고 또 삼국사에서 을지문덕 영의소문 때 천리장성을 쌓은 곳이 또 그 기록과도 일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성 동쪽은 신라고 서쪽은 고구리다. 그런데 지금 고려왕이 심양왕이다. 그럼 심양을 고려 서경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고려의 서경을 현재 평안도 평양으로 보고 있고 거기가 동영부라고 평안북도에 구주대첩이 있다. 만주에 신라가 차지했던 땅을 고려가 차지한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주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고려왕을 심양왕을 했으니까 심양은 서경으로 보고 모든 역사를 한번 대입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묘청의 서경천도가 지금 평양으로 천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심양으로 천도하자는 얘기가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지금 고려 천리장성을 조선 팔도에서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없습니다. 그러나 고리 지명에 있는 장춘, 철령, 심양, 그리고 송영, 쌍성 그런 지명에 있는 만주가 고리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리가 만주를 통치했다는 것을 한번 역사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지 왕정시대에는 우리가 말하자면 명나라나 청나라나 감히 무서워서 말 못했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역사 기록을 가지고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상대사 시중장에서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는 5월까지 통치했다는 기록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삼국사와 동의전이 아시아를 기록한 기록이다. 그걸 우리가 고려 이전 역사도 확인해야 하지만 고려 역사도 만주까지 통치한 고려 역사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없어서 못한다면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원사와 고리사를 비교해보면 구주가 심양관할이다. 지금 평양이 그럼 심양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군요. 심양관할이고 그 동북 쪽에 구주라는 구태를 지금 표현되지만 귀주성이 있고 윤관장과 원성장군이 떠난 장춘이 있고 그리고 고려왕은 심양왕이라 했다면 왜 그걸 우리가 마다하고 있습니까? 원사와 고려 사이에서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라와 고리가 만주를 통치했다는 것이 사세에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서 신라사도 고리사도 바르게 정립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오늘 고려 만주 통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